안녕하세요. 퓨전 360. 오늘은 퓨전 360의 컨스트럭트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트 명령은 우리가 스케치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한 보조 평면을 생성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전 360의 경우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평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스트럭트 명령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보조 평면을 만드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 축을 만드는 항목, 세 번째는 보조 점을 만드는 항목,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점을 왜, 그러면 보조점이 왜 필요하느냐? 보조점을 이용해서 보조선을 만들 수 있고요. 보조선을 이용해서 보조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컨스트럭트 명령을 이용하면 이제 면을 만드는 보조 평면을 만들기 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고 선을 이용해서 평면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모형 작업을 하다 보면 점을 이용하는 명령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고요. 선과 면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제 보조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평면을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이 있어야 선을 만들 수 있고 선이 있어야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모델링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이 컨스트럭트 명령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많이 사용되는 몇 개는 여러분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셋 플랜부터 할게요. 이제 옵셋 플랜은 우리가 평면을 등간격으로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옵셋 시키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옵셋 플랜은 기본적으로 평면은 다 옵셋을 시킬 수 있습니다. 평면은 그래서 물체 평면도 물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거리를 띄어서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면은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면은 다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점, 오리진 평면도 얘도 옵셋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셋을 시켜서 어떠한 간격으로 옵셋을 시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평면도 옵셋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옵셋 플랜에서 내가 요 평면에서 옵셋 시킨 플랜이 있죠. 이 플랜도 옵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으로 만든 물체의 원점 평면, 그 다음에 물체에서 생성한 평면, 그래서 그 생성한 평면을 다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을 옵셋하는 명령이 옵셋 플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할 명령은 자, plan at angle입니다. plan at angle. 자, plan at angle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얘는 라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라인을. 아까 여기서 컨스트럭트에서 옵셋 플랜을 선택하게 돼 있고, 거리를 입력하게 돼 있죠. 거기에 비해서, 자, plan at angle은 라인. 이렇게 라인을 선택하면, 요 라인이 내가 선택한 라인이 중심이 되는 평면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각도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한다 하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 위를 잡아서 보시면 이쪽도 라인을 내가 선택한 라인이 평면의 중심이 되는 평면을 구하실 수 있고, 각도를 이렇게 주어서 원하는 각도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라인.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자, offset at angle에서는 이렇게 곡선들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선이어야 돼요. 직선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곡선이나 뭐 스플라인으로 만든 선이라던가 아크를 이용해서 만든 선은 명령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탄젠트 플랜. 자, 탄젠트 플랜이라는 거는 자, 잘 보시면 원이죠. 원에 원을 선택해주면 이 면과 접하는 곳에 플랜이 생겨요.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그 수직으로 접하는 거예요. 자, 탑에서 보시면 옮겨주시면 계속 수직으로 접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자, 내가 선택한 면에 수직으로 접하는 자,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탄젠트 플랜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접하죠? 이렇게 접하게 수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면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렇게 쭉 수직으로 하게 평면을 상상해 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플랜에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플라인으로 만든 면이거든요. 스플라인으로 만든 면은 선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플랜은 원이나 자, 여기 원호 있죠? 원호는 어떻게 될까? 원호는 돼요. 이렇게 원이나 원호를 이용해서 평면을 만드는 겁니다. 예. 내가 스플라인으로 만든 자유곡선으로 만든 면의 탄젠트는 선택하실 수가 없고 원이나 원호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가 기하학적 형태로 그린 원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드 플랜이라는 게 있죠. 자, 미드 플랜은 하는 거 보시면 쉽게 이해를 되실 겁니다. 자, 이 평면과 내가 이 평면의 중앙, 이 평면과 이 평면의 중앙의 평면을 선택하신 평면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미드 플랜은 자, 이 평면과 자, 이 평면 선택해 볼게요. 이 평면을 선택하시면 자, 중심 중앙 여기와 여기에 미드 가운데에 평면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명령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이 평면하고 이 평면 수직하는 면이죠. 수직하는 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생겨요. 45도로 생깁니다. 수직하는 면 45도로 생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포인트 얘랑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잡으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수직하는 평면도 우리가 면을 만드실 수 있어요. 평면을 만드실 수 있는 자, 미드 플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플랜 스루스 투 엣지. 플랜 스루스 투 엣지죠. 이건 뭐냐면 스루스 두 개의 엣지를 통과하는 플랜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두 개의 엣지. 얘랑 얘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한번 해볼게요. 투 엣지 하면 라인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얘랑 얘를 선택하면 요렇게 선택되는 면을 만드시죠. 그럼 만약에 얘는 수직되는 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수직되는 선을 선택하면 얘랑 얘를 잡으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얘 선택이 안 되죠. 얘랑 얘는 이렇게 연결되면 면을 만드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수직돼서 떨어진 면 이렇게 엣지는 선택이 안 돼요. 얘는 나란하게 평행하게 있어야 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 엣지 이런 식으로 대각선 요거는 평행하게 만드실 수 있죠. 여기는 이렇게 만드실 수 대신 얘는 뭐 만들 수가 없죠. 수직하는 면이 만나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선택하실 수 없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랜 스루스 3포인트 3포인트는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자, 여기 보면 벌텍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벌텍스가 점이에요.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되면 자, 내가 찍은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만들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통과하는 평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만드는 명령이에요. 이게 플랜 스루스 3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플랜 탄젠트 투 페이스 앳 포인트. 자, 요거는 얘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잘 보시면 자, 요 평면을 선택하고 요 점을 찍을게요. 그러면 면이 이렇게 생기죠. 자, 평면도 선택이 되고요. 아까 얘는 평면이 선택 안 됐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평면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평면이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플랜 얘를 찍고 자 이 점을 찍고 자 만들었죠. 오케이. 자, 라이트 뷰에서 자, 얘를 한번 내가 아까 이 점을 찍고 이 면을 찍었죠. 그러면 이 평면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 여기서 자, 이 평면을 선택했는데 얘를 연장해 보시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 자, 이게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아까 이 점을 선택했죠. 그러면 자, 평면이 이 곡선 이 원 연장한 요 곡선 이 원에 랑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가 수직되는 자, 만나는 면에 수직되게 평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요거랑 자, 다시 한번 뭘 이렇게 해서 자, 얘랑 원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원점을 찍을 수 있거든요. 자, 찍었죠? 그러면 라이트 평면에서 보면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생겼죠? 여기 생겼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된 부분에 연결을 쭉 했을 때 수직되게 평면이 생기는 거예요. 평면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원점으로 찍어 볼까요? 한번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평면 여기 잡고 자, 원점을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이렇게 되죠? 왜 그러느냐면 자, 보시면 자, 여기랑 연결했을 때 얘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왜 그러느냐? 자, 보면 요 점 있죠? 여기 맞닿죠? 얘가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맞닿은 여기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랜 얼롱 패스 얘는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특히 우리가 이제 로프트나 이런 거 쓸 때 엄청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랜 얼롱 패스는 자 보시면 자, 얼롱 패스는 요 선을 선택해 보면 다시 플레인 얼롱 패스를 선택해 주시면 자 보시면 자, 위치를 옮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선과 보면 자, 이 선과 이 평면이 항상 수직을 유지합니다. 수직을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겨 보시면 자 이렇게 옮겨 여기서 이 선과 이 선의 수직되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린 선과 수직되는 평면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 플레인 얼롱 패스 자 얘를 잡고 자 보시면 자, 라이트 뷰에서 보시면 수직되게 평면을 형성하는 명령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옵셋 플랜, 그 다음에 플랫, at angle, 그 다음에 플랫 얼롱 패스 이 정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가끔 뭐 미드 플랜도 랑 스루 3포인트 이것도 이제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걸로 보면 자, 옵셋 플랜 그 다음에 플랜 앤 앵글 그 다음에 스루 플랜 탄젠트 플랜 그 다음에 플랜 얼롱 패스 이 네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을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축을 만드는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보조축을. 자, 보조축을 만드는 명령 중에 맨 처음에 엑시스 스루 실린더 콘 크로스 원으로 만든 형상을 통과하는 축을 만든다는 건데 자, 쉽게 말하면 구죠. 얘를 원기둥 이제 선택하면 원기둥 중심에 이렇게 예, 축이 생기죠. 자, 다시 얘를 해볼게요. 얘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생기죠.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를 요 평면을 선택하면 자, 얘의 이 원호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호나 그 원의 중심에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을 왜 만드느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축을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을 만들고 이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면을 생성할 때 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을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원의 중심에다 축을 만들어주는 명령이 있다. 자, 두 번째, axis perpendicular at point. 자, 얘는 보시면 자, 우선 여기 찍어 볼게요. 자, 찍으면
축이 생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완전히 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위치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마우스로 찍은 부분에 수직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직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여기 평면을 찍는데 한 요 정도 찍어줄게. 여기 찍어주면 찍은데 이렇게 수직되게 축이 생기죠. 특히 이런 원 같은 데서는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 수직되게, 자, 수직되게 이렇게 축이 생기죠. 자, 이렇게 내가 찍어준 면에 수직되게 축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부정확한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axis through to plan. 자, axis through to plan. 그럼 뭐예요? through to plan, 두 개의 플랜을 지나가는 축을 만드는 거예요. 얘랑 얘랑 얘를, 잠시만요. 자, this through to plan. 얘랑 axis through plan 랑, 자, 얘를 찍어주면, 자, 여기 평면을 지나는 선이 생기죠. 자, 다시 엑시스 스루트 플랜 얘랑 얘를 하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만약에 떨어져 있는 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왜 여기 생기느냐? 자, 보세요. 얘가 왜 여기 생기느냐? 잘 보시면 얘를 이렇게 쭉 연장하면 자, 여기 만나죠? 얘랑 얘가 여기서 만나죠? 그럼 여기에 여기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자, 얘랑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엑시스 루트 플랜. 자, 얘랑, 자, 얘를 찍으면, 자, 여기 축이 만들어지죠?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왜 그러느냐면, 자, 얘를 연장을 했죠? 이 면을 쭉 연장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면을 연장을 하죠? 만나죠? 거기에 축이 이렇게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플랜이 만나서 연장되는 부분. 만약에 아까처럼 맞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닿는 면이면 그냥 이렇게 맞닿는 면에 생성되게 돼요. 맞닿는 면 자체에 이런 식으로 맞닿는 면 자체에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xis through 2포인트. 자, 2포인트는 두 점이죠. 두 점. 자, 그래서 버텍스 선택하게 돼 있죠. 이 점하고 이 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루트 포인트 얘랑 얘 선택되면 두 점을 지나는 축이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축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엑시스 스루 엣지, 엑시스 스루 엣지. 그럼 이렇게 그냥 생성된 엣지에다가 찍으면 엣지에다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곡선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에러 메시지 뜨죠. 직선만 돼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왜 굳이 모서리가 있는데 축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물체를 나중에 이제 이동하거나 지우거나 그랬을 때 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축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용할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다음에 axis perpendicular to face at point. 자, 얘를 하시고 얘를 선택하고 원점을 찍어 줄게요. 그러면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보시면 내가 선택한 면과 점이 연결했을 때 수직이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얘랑 이 점을 연결하는 수직되는 곳에 이렇게 수직되게 축이 생기는 거예요. 축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원호는 선택될까요? 얘랑 얘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수직되는 부분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얘랑 얘를 찍으면 이렇게 되게 축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명령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축을 만드는 명령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조면, 보조축. 이제 보조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엑시스 스루, 실린더 콘, 토로스. 그 다음에 엑시스 스루 투 포인트. 이게 특히 되게 많이 사용돼요. 엑시스 스루 투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시스 스루 투 포인트 같은 경우 어떨 때도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 우리가 로프트로 뭔가를 만들어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로프트가 됐고 자, 내가 여기에 프로파일을 그려야 되죠. 여기에 프로파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려면 지금 각도가 애매하게 안 나왔죠. 이럴 때 평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네, 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자, 스루 포인트 해서 얘랑 다시요. 스루 투 포인트 해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축을 만들고 이 축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자, plan at angle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얘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인터섹트 한 다음에 서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프로파일을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여기다가도 스루 투 포인트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축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들어요? 자, 평면을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평면을 만드신 다음에 인터섹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립스를 한번 만들어 엘립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로프트 같은 명령을 사용해 주시면 되죠. 로프트 이렇게 만들면 형태를 만드실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제 중요한 명령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점을 만드는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보조점을 만드는 명령. 보조점을 만드는 명령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onstruct 자, point at vertex. 자, point at vertex는 그냥 이렇게 꼭지점 자, 찍어 주시면 거기에 점이 생겨요. 자, 보조 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왜 굳이 점이 있는데 또 거기에 보조 점을 생성하느냐? 우리가 물체를 지우거나 이동했을 때 포인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만들어주고 이동하거나 옮겨주시면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through to edge. 자, 그래서 하나, 둘, 자, 만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만나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through to edge 얘랑 얘를 만나면 여기 생성되죠. 왜 여기 생성되느냐? 왜 여기 생성되느냐? 이거 보시면 아시죠? 자, 여기서 얘가 이 엣지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생기는 겁니다. 여기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x through to 포인트 얘랑 얘를 찍으면 여기 생성되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트 through 3 플랜 이번엔 세면. 자, 세면. 자, 세면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자, 요면을 찍어 볼게요. 요면을 찍어 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점이 어디 생겨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얘랑 요 평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 연결되죠. 그러면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 평면이 연결되는 부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죠. 그 부분에 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포인트의 센터 오브 서클. 원에 여기 찍어 주시면 원의 중심. 그렇죠? 다시 자, 여기 찍어 주시면 원의 중심. 네. 여기를 찍어 주시면 여기 원의 중심. 네, 원의 중심에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다음에 자, 포인트 at edge and plan. 포인트 at edge and plan 얘를 잘 보시면 포인트 at 자, 라인하고 플랜을 선택하게 돼 있죠. 라인 앤드 플랜입니다. 라인을 선택하고 플랜을 선택하면 자 여기 생기죠. 그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이 플랜이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가면 요 점에 생기는 거예요. 라인하고 평면이 교차하는 점에.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용 환경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그런 것들 보면 자, 얘랑 뭐 보시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로 요거 아까 했었나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생기죠.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 생기고 자 다시 얘랑 요 점이랑 요 모서리랑 선택이 안 되네요. 여기랑 찍으면 여기 생기죠. 만나는 점에 자 그 다음에 원점도 얘랑 요선이랑 하면 여기 만나죠. 원점도 기준축도 돼요. 자 보시면 이거 왜 그렇게 됐나요? 왜 그렇게 됐어요? 보면 자, 여기서 요 평면이랑 요 선이랑 만나는 요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면의 연장선과 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곳에 포인트가 생기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자, 포인트 얼롱 패스. 자, 얘는 자, 얼롱 패스, 플랜 얼롱 패스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플랜 얼롱 패스는 선과 수직되게 평면이 생기는 거고요. 포인트 얼롱 패스는 그냥 그 내가 찍은 선의 어떠한 점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포인트에 점이 생겨요.
여기서 보면 옵션을 하나 설명을 하나 안 들었는데, 자, 찍죠? 자, 그러면, 자, 수직으로, 그러면 요선이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0.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 중간이 되는 거죠. 중간. 0.5 이렇게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되면 끝이에요. 1이 되면 끝, 0이 되면 끝이고 1이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0과 1의 개념으로 찍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트, 얼롱 패스도 마찬가지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보조 평면과 축, 점을 만드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조 평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조 평면을 만들 경우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상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그 로프트 예제에서 보여드렸듯이 축을 먼저 만들고 평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축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조 점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보조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보조 축과 보조 평면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번씩 실습해서 이 컨스트럭트 명령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